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정일권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메타버스를 위한 실감 콘텐츠 기술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요는 지난 강사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 기술에는 뭐가 있는지 제가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메타버스 개요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상을 의미한다고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들으셨듯이 개념은 92년도에 소설에서 등장을 했고 2003년도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지금의 제페토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사실감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가 다시 최근에 기술이 발전해서 재작년 2020년도부터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신이라든지 그래픽, 하드웨어 등등의 발전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구성하는 요소로는 네트워크와 같은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러죠. 그런 기술부터 실제 사용자가 메타버스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어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지까지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콘텐츠 기술이 어떤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은 실가상 공간이나 디지털 휴먼, 상호작용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타버스의 그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기도 하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좀 오래된 분류긴 하지만 메타버스에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월드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게 따로따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융복합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서비스 유형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인크래프트는 어떤 게임 형식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잘 아시는 네이버의 제페토는 소셜형, 그 다음에 아직은 실현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어떤 증강현실로 구성된 그런 도시는 경험 확장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공장에 적용되는 추세인데 공장에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면 산업 활용형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 강연에서도 보셨듯이 NFT 기술 등으로 인해서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상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에서도 땅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 땅이 지금 2018년 대비 30배가 오른 그런 곳이 있고요. 또 이걸 활용을 해서 개인의 어떤 디지털 저작물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고, 또 발렌시아가라는 그런 패션 브랜드에서는 메타버스 상에서 패션쇼도 하고 신제품 홍보도 하고, 또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플랫폼인데 일종의 메타버스, 게임형 메타버스죠. 여기에서 새로운 영화를 전 세계 동시 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고편을 거기서 독점적으로 공개를 한다든지, 이처럼 메타버스가 어떤 가상경제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가상경제라는 것은 결국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이제 몇 가지 기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AR, VR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R은 증강현실이고 VR은 가상현실인데요. 밑에 그 화살표 축을 보시면 왼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측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가상 세계입니다. 이 완전한 가상 세계를 우리가 VR, 가상현실이라고 부르고요.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가는 중간 과정에는 현실 세계에 그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객체가 덧입혀진,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 아실 텐데요. 그게 AR 게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어떤 가상의 물체가 덧입혀진, 증강된 게 AR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XR은 말 그대로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확장 현실인데 이 AR과 VR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AR과 VR의 또 근간이 되는 기술은 제가 방금 몇 번 언급했던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CG 기술입니다. CG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린 학생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 CG라는 거 안에는 크게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렌더링, 영상 합성의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물체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만질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가상의 공간에서도 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찰흙으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조각을 빚듯이 CG 공간에서도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분들이 이렇게 3D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철사처럼 생긴 사람의 두상을 보실 거예요, 메뉴에. 이와 같은 작업이 모델링이고요.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스캐너라는 기계로 사람을 쭉 스캔해서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여기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용자 몸에 센서들을 붙여가지고 기계로 취득을 하면은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기계로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게 이제 모션 캡처고 때로는 물리적인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기도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고요. 그 밑에는 렌더링인데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로 중요한 장면들을 찍잖아요.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 가상 공간에서도 가상의 카메라로 이것들을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렌더링이고요. 합성은 모든 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실제 촬영된 영상하고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둘을 합치는 거를 영상 합성이라고 하고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독립된 CG 기술이란 걸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AI 기술이 기존 기술을 훨씬 빠르게 처리한다든지 자동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신 CG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엔진이라는 거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게임 엔진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인데요. 그런 소프트웨어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리얼하고 유니티라는 그런 게임 엔진이 외국 게임 엔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과 슬램이라는 게 있는데 AR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AR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그래픽 이제 티가 나는 그런 박스가 있는데요. 녹색, 빨간색. 이게 실제 지금 한 보도인데요. 인도인데 인도에 저 박스가 실제 놓여 있는 것처럼 느끼려면은 사용자가 시선이 움직일 때 그 시선에 맞춰서 박스의 방향을 맞춰서 렌더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는 게 AR의 원리고 그때 사용자의 위치나 시선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기술이 슬램이라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어떤 시스템을 디지털 또는 자동화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건데 기존의 LP판이 지금 MP3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존의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바뀌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가시화를 하면 좋을까요?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가상 공간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제시를 하면 쉽겠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XR 기술이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또 미래의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증강현실이 현재는 가상현실 콘텐츠가 많습니다. 미래는 증강현실이 좀 더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때 핵심이 바로 AR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AR 글래스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듯이 언젠가는 AR 글래스가 그런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플랫폼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R 글래스가 있긴 있는데요.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라고 좀 덩치가 크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안경처럼 영화 킹스맨 보신 분들은 킹스맨에서 안경을 쓰면은 홀로그램
원격에 있는 사람들과 홀로그램 화상회의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와 같은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애플에서 아직 출시는 안 했는데 기존의 AR 안경보다 훨씬 더 안경스러운 그런 제품을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메타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 있는 것을 가상세계로 옮기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옮기면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됩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이 DHL사의 물류 창고인데요. 이거를 사람이 가서 일일이 체크를 하면 힘든데 그 물류 창고 선반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컴퓨터 화면에서 이 실제 물류 창고 상황이 어떤지 볼 수 있다면 훨씬 관리가 쉽겠죠. 이와 같은 개념이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미래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미래 메타버스에 앞서서 현재 메타버스는 아래쪽에 이제 제페토나 로블록스 사례인데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그렇게 많이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적인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미래 메타버스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한강공원과 제주 올레길에 있는 사용자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런 배경 정보까지 내가 직접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서울에 불러서 안경만 착용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AR 글래스만 착용하면 제주도에 있는 친구와 같이 서울에서 조깅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서울에 있지만 제주도 올레길에 내가 가상으로 가서 내가 제주에 있는 것처럼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래에 있는 어떤 모임형 서비스 사례에서는 대전의 갑천에 모여서 뛰는데 거기 모이는 친구들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각자의 집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실제 갑천에서 모여서 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미래에는 가능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 기술은 공간 구축, 디지털 휴먼, 상호작용, 플랫폼 기술이 있고요. 통신 기술로는 초저지연, 이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니까 처리하는데 지연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해야 되는 초연결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이와 같은 실감 서비스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광대역,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초광대역 통신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콘텐츠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공간 구축 기술,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사실적인 공간을 메타버스 상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공간 구축 기술이 되겠고요. 현재는 버추얼 싱가포르처럼 도시 전체를 이렇게 메타버스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감이 아직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그걸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도시 규모를 쉽고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자동으로 공간을 구축하는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바타인데요. 다른 말로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여러 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사실감을 올리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을 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여기에 사실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지능까지도 탑재된 그런 아바타가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동작을 그대로 반영도 가능하지만 자기의 외형과 지능이 들어가면은 내가 바빠서 다른 일 하고 있을 때 메타버스 안에서 나의 아바타는 내가 따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마치 나처럼 행동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디지털 휴먼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 기술인데요. 아무리 보이는 게 실감이 있어도 친구들과 만나서 실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만진다든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 실감이 떨어지겠죠. 이때 필요한 기술이 상호작용 기술이고 아직은 사람 수의 제약이 있는데 미래에는 그게 제약이 없는 쪽으로 발전하게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VR 체험 해보셨으면은 컨트롤러라는 장비를 가지고 상호작용했을 텐데 미래에는 그냥 맨손으로 내가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플랫폼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가장 큰 소프트웨어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기술 안에는 아까 앞 강연에서 보셨던 NFT 같은 기술이 들어가고 또 AI 기반의 자동 창작 기술 등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가 발전되고
또 우리나라가 그런 걸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 개방형 플랫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거는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여러 학교나 업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메타버스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에트리에서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콘텐츠 연구본부인데요. 거기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동영상 위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공간 구축과 관련된 기술인데요.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많이 하죠. 요즘 드라마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아주 높게는 위성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찍어가지고 넓은 공간을 3차원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면은 메타버스에 참 유용하게 쓰이겠죠. 뭐 가상 관광도 가능할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동영상은 제주도의 한 오름을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한 건데, 기존에는 사람의 수작업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발한 기술은 사람의 그런 수작업이 필요 없이 완전 자동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좀 높은 고도에서 이제 고흥에 약 3km, 2km 되는 영역을 드론 기반으로 3차원으로 복원을 해본 결과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고흥의 위성 영상이 많지도 않습니다. 기존에는 수십 장, 수백 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위성 영상 단 3장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을 3차원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개발됐고 계속 개선 중이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아까 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컴퓨터 그래픽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기존에는 그런 그래픽 전문 디자이너들이 수작업 비슷하게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3D 툴들, 예를 들면 마야나 3D 맥스 같은 툴들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기술은 AI를 이용해서 이것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면, 뒷면, 옆면에 2D, 그러니까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게 AI가 자동으로 3D 캐릭터로 만들어주는 기술이고, 동화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든지 할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까 AR 글래스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구매도 가능한 제품은 그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라는 VR HMD일 겁니다. VR HMD에 아직 많이 기술이 발전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잘 버티는데 어른들은 많이 어지러운데, 지금 보시는 이 기술은 저희가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VR 게임인데 어지러운 사람은 좀 덜 어지럽게, 게임 내용은 같지만 덜 어지럽게 그거를 멀미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국제 표준화도 진행된 그런 기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디지털 휴먼 기술의 일종인데요. 디지털 휴먼과 디지털 트윈 개념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사진을 이용해서 어떤 환자의 관절을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희가 10년 동안 걸을 그런 운동을 이 가상의 모델을 이용해서 빠르게 돌릴 수 있겠죠. 컴퓨터니까 계산을 빠르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후에 관절 쪽에 어떤 질환이 올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휴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AI를 패션 쪽에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요즘 SNS 인플루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경향을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AI는 이런 새로운 디자인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모델을 불러가지고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옷 사진과 본인의 사진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피팅 사진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AI 기술이고,
실제로 이거를 브랜드로 론칭하는 시도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몇 년 정도 된 기술이고 요즘은 이제 많이들 쓰이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키넥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라는 센서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키넥트나 다른 인텔의 리얼센스 같은 센서를 사용해서 우리가 깊이 정보도 얻고 동작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냥 우리 핸드폰 카메라나 그 다음에 아주 저가의 PC용 웹캠을 이용해서도 이런 동작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카메라 영상 하나를 가지고 동작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어떤 기술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도록 동작을 추출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스마트폰으로도 PC보다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이와 같은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단하지만 그 사용자 관절을 지금 증강현실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에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기능성 콘텐츠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사람의 생체 신호가 있습니다. 맥박이라든지 호흡, 그거를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만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심장이 피를 펌프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세하게 우리가 맥박이 뜰 때마다 혈색이 변합니다. 그걸 사람은 잔상이 있어서 인지를 못하는데 카메라는 인지를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분 찍기만 하면 여러분 맥박도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흡 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사람들은 뭐 센서를 붙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이라든지 이런 휴식이 필요한 공간에 이런 기술을 설치를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로요. 요즘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이제 홈트라는 게 많이 곽광을 받고 있잖아요. 홈트에도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고 TV 앞에 있는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정확히 취하고 있는지 그런 동작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호흡이나 맥박을 분석을 해서 운동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를 특별한 센서 부착 없이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VR 기술인데요. 기존의 어떤 VR 실감 훈련 기술은 여러분들이 그런 컨트롤러로 가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들고 하기 때문에 좀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소방훈련입니다. 실제 소방관 복장을 하고 실제 소방관들도 체험을 했는데요. 실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체험한 것 같은 그런 실감을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서 실화재를 일으켜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뜨겁고 그 다음에 주변에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이러한 훈련을 하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아까 보신 게 이제 물을 뿌리는 관창이라는 노즐인데 그걸 저희가 실제로 물이 나올 때는 차가워지고 불옆에 가면은 달궈져서 뜨거워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고려해서 실제와 유사한 훈련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영상 기반의 그런 공이라든지 이런 회전하는 물체의 그런 회전과 움직임을 측정을 해서 그걸 게임화시키는 기술이고요. 이거를 이제 VR 스포츠실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시범 적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는 게 어려워졌지만요. 코로나 전에는 사실 미세먼지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VR 스포츠실을 만들어서 실제 학생들이 한 가지 게임이 아닙니다. 뭐 축구, 야구, 뭐 골프 여러 가지 운동을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실제로 서울이나 지방의 수백 곳의 초등학교에 이게 설치가 진행이 됐고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R 기술인데요. AR 글래스가 아직은 사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패드,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 같은 걸 활용을 해서 AR 콘텐츠를 체험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걸 활용을 하면은 이제 앞에는 가상의 무대만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패드 안에는 저렇게 그런 동물 캐릭터들의 뮤지컬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내가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오라마라고 조그만 모형인데 여기에 어떤 테마를 가진 이런 AR 콘텐츠를 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이라든지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좋은 AR 콘텐츠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R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실시간으로 영상만 가지고 어떤 물체를 감지하거나 물체의 깊이라고 그러죠. 그런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 중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손을 가리니까 가상의 물체인데 손에 막혀서 멈췄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이 좀 발전을 하면 아까 메타버스가 실가상 융합, 이게 이제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영화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미래의 그런 가상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상에서 이 딥러닝 AI 기술을 활용해서 AR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저희가 개발을 한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핸드폰이다, 사람이다, 자동차다 이런 구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자동차인지 그거를 이제 그건 객체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술이 핸드폰에서도 잘 되는지를 보고 있고요. 또 줌에 보면은 이렇게 배경을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과 줌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기술이 이제 줌보다 잘 나온다든지 그런 성능을 확인을 했고요. 이걸 활용하면 지금 1인용 슈팅 게임인데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화면인데 여기는 평범한 아파트 주차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아파트 주차장인데 이와 같은 폰에, 저희 스마트폰에 저희가 개발한 AR 기술을 넣어서 이와 같은 실감나는 AR 게임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게임 엔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유니티하고 언리얼이 전 세계에 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산에 그런 쓸만한 게임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트리에서 지금 한 4년째 그런 100%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로열티가 전혀 없는 3D 엔진하고 저작 도구를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의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라는 테마로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오면 프로젝션 공간에서 이러한 가상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 외상 기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개발한 다누리 엔진만을 사용을 해서 구현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AI 기술을 저작권, 그러니까 콘텐츠 보호, 그다음에 콘텐츠 인식 쪽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국내에 배우 약 한 300명 정도를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따로 저희가 촬영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해당 배우의 사진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찾아서 잘라서 수집하는 그런 기술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배우의 얼굴을 학습하고 그래서 특정 배우 같은 경우는 노인 분장도 워낙 잘하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이게 이 사람 맞아라고 싶은 정도인데 저희가 다양하게 학습한 결과 배우가 어떤 변장을 하더라도 판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걸 활용을 하면은 콘텐츠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든 영화든 등장인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거는 어떤 콘텐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불법 그런 저작물 유통을 이렇게 감지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이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A라는 배우기 때문에 A가 등장하는 씬만 모아보고 싶어 하는 거에 가능해지고 실제로 이 기술이 지금 KT의 시즌이라는 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 배우의 장면만 모아보는 그런 서비스로 실제 상용화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문화재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 데이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사진으로는 자료를 만드는데 이걸 3D화 돼 있지는 않아서 그거를 3D 데이터화하는 기술을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유물들을 3D화 한다든지 또 무형문화재는 동영상으로만 존재하는데 이거를 빅데이터 가시화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예술이나 어떤 무형문화 장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일반 시민들도 그걸 통해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또 유물 데이터를 다 3D화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AR로 이런 유물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메타버스에 어떤 실감 콘텐츠 기술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또 어떤 사례들이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